이제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에 대해서 염증은 사람들은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 가정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구성 요소다. 이 둘은 신체가 감염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고 손상을 입었을 때 회복 및 치료를 위해 존재한다. 신체의 1차 면역 세포는 필요에 들어서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 반응을 이용해서 침략자, 세균 같은 것을 물리치고 조직의 자가 회복을 돕는다. 이렇듯이 염증 반응과 산화 스트레스 과정은 필요하고 또 종종 유익한 과정들이다. 하지만 특정 환경에서는 이들이 선을 넘어서 인슐린 저항성을 발생시키는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염증은 감염에 수반되는 문제들을 연구하던 연구자들은 처음에는 염증을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으로 파악했다. 염증의 증거가 수반되는 장기 감염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감염성 단핵구증 같은 감염성 질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가장 확연한 관련성을 보여준다. 잇몸의 염증, 즉 치주염도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염증과 인슐린 저항성은 신체의 면역 체계가 스스로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과도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의 몸이 자신의 관절을 공격하는 염증성 관절 질환인 류마티성 관절염도 인슐린 저항성과 깊은 연관이 있다. 심한 염증을 경험하는 사람은 인슐린 저항성도 심각하다. 이런 문제는 루푸스와 크론병 같은 염증성 자가 면역 질환에도 관찰이 된다. 폐혈증과 같은 치명적인 형태의 염증도 인슐린 저항성으로 이어진다. 또다시 비만, 폐혈증만큼 심각하진 않지만 비만 역시 염증성 질환이다. 사람의 지방세포가 지나치게 커지면 혈액 속의 면역 단백질 수치가 만성 염증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간다. 비만의 경우에는 류마티성 관절염처럼 염증 반응이 눈에 띄지 않지만 염증의 영향이 확연하게 드러나며 심지어는 인슐린 저항성까지 동반된다. 1990년대 초 지방 조직 자체가 어떻게 염증을 만들어내는지, 결국에는 어떻게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지를 설명하는 보고서들이 발표되었다. 지방 조직은 사이토카인, 기억나는가? 지난장에서 말했다. 단백질 등 염증성 단백질과 호르몬을 생산할 수 있다. 사이토카인이 지방세포에서 흘러나오면서 지방세포가 지나치게 클 때 지나치게 많은 것과 대조적으로 자주 일어나는 일인데 몸 전체 세포, 특히 간과 근육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한다. 염증 경로가 활성화되면 무해한 지방이 세라마이드라는 위험한 지방으로 변해서 세포 속에서 적극적으로 인슐린 신호에 반하는 작용을 한다. 세라마이드가 축적된 조직은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앞서서 지적했듯이 내장 지방은 피하 지방보다도 해롭다. 장기 주변에 지나치게 지방이 저장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지방이 장기의 기능을 방해하기 때문에 내장 지방이 피하 지방보다 염증이 강한 것이다. 지방세포에서 지방을 제거하고 지방세포의 크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내장 지방 조직에는 대식세포, 지저분한 세포를 정리하는 일이 주 업무인 백혈구가 가득 찬다. 그러나 내장 지방이 계속 늘어나면 식이나 유전으로 인해 대식세포는 싸움에서 지기 시작하고 그 자체가 지방으로 가득 차서 거품. 자, 그래서 천식은 13장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데 환경 독소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다. 염증은 사람들이 독소를 맞을 때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소다. 흡연에 대한 1차, 2차 노출 모두가 몸 전체의 염증을 증가시킨다. 이런 흡입 독소에 노출되면 건강한 사람도 어느 정도 염증이 생기는데 특히 다른 사람보다도 더 민감한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천식과 같이 호흡기가 민감해지는 반응을 일으키고 결과로 비슷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 흥미롭게도 이처럼 민감한 사람들은 인슐린 저항성이 될 가능성도 높다. 어린이든 성인이든 상관없이 천식은 인슐린 저항성과 깊은 연관이 있다. 인슐린 저항성은 호흡할 때 독소의
노출되어 생기는 만성적인 염증 반응의 결과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거품세포는 염증성 단백질을 분비해서 다른 대식 세포를 그곳으로 불러들인다. 도움을 받기 위해서 말이다. 하지만 불려온 대식 세포들마저 시간이 지나면 거품세포가 되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한다. 염증은 그저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인슐린 저항성을 유도한다. 물론 통제할 수 없는 요인, 특히 대부분의 경우 식이라든지 어떤 경우에는 자가 면역 질환과 같은 기저질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상황이다. 염증이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때는 세라마이드와 같은 매개 수단이 작용한다. 염증을 조직 폭력배의 두목이라고 보면은 세라마이드 같은 분자는 행동대원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다음에 나오는 산화 스트레스는 또 다른 폭력 조직의 두목이다. 산화 스트레스는 해로운 분자들이 세포에 유발하는 피해를 총칭하는 말이다. 이 해로운 분자들은 보통 미토콘드리아에서 나온다.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과정은 항상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산소를 물로 바꿀 때다. 세포 안의 대사 반응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대사성 수분이라고 알려져 있다. 낙타는 대사성 수분 때문에 저저물을 마실 필요가 없다. 이것은 복잡한 과정이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산소 분자의 수소 원자와 전자를 더해서 물이 나오는 것이다. 문제는 산소가 수소 없이 전자만 얻을 때 생긴다. 이로 인해서 활성산소란 문제성 분자를 생산하는 일련의 단계가 시작된다. 이렇게 생성된 산화 스트레스는 인슐린이 해야 하는 일을 비롯해서 단백질 세포 내에서 작용하는 방식을 변화시킨다. 인슐린에 대한 세포의 정상적인 반응에 관련된 여러 단백질이 영향을 받아서 적절한 기능을 멈추면서 세포의 인슐린 반응 능력을 저하시킨다는 것이 지배적인 이론이다. 산화 스트레스 방정식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해로운 반응성 분자를 생성하는 인자와 그런 분자를 제거하는 인자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운동은 스트레스를 주는 활동이다. 운동은 근육을 움직이게 함으로써 미토콘드리아의 활성산소 생성을 가속한다. 그와 동시에 운동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도 높인다. 중요한 것은 활성산소에 대한 방어 능력의 개선이 운동이 유발한 급격한 활성산소 생성보다 오래 지속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운동의 순효과는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 인간의 몸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산화 스트레스의 증거는 대단히 모호하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은 인슐린에 민감한 동일 조건의 사람에 비해 산화 스트레스의 지표가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혈당 상승과 유리지방산, 인슐린 저항성에서 나타나는 이 산화 스트레스 증가의 원인인 것을 생각하면 놀라운 일도 아니다. 항산화 치료를 통해서 인슐린 민감성이 개선된다고 말하는 연구가 여럿이 있지만은 거의 혹은 전혀 개선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연구들도 있다. 문제는 산화 스트레스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더라도 그럴 가능성도 있다. 인슐린 저항성이 수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는 고마운 존재다. 이 강력한 두 가지 무기가 없다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감염 등의 속수무책이 되고 만다. 그렇지만은 건강에 좋지 않은 여러 가지 습관의 결과로 이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는 무기가 우리 자신의 몸을 겨누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에 따라서 만성적인 대사 혼란이 빚어지고 최종적으로는 인슐린 저항성을 유도한다. 이제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의 크고 작은 인자들이 인슐린 저항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자. 자, 그래서